이 김기현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포탕이라는 큰 간판을 걸어놓긴 했는데 조금 좀 삐걱삐걱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강대식 의원, 소위 이제 친윤계 인사라고 불리는 분이긴 한데 여하튼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 그 강대식 의원을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친윤계까지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친이준석계 라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힘 실어주겠다. 그리고 강대식 의원은 친유가 아니고 친윤이에요. 친윤이죠. 친윤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이에요. 계속 달라지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 실어줘서 총선까지 윤심으로 가봐라. 그래서 총선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윤심으로 가는 거고 총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또 이 질서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철저하게 윤심의 힘을 실어준 거다. 그 성격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요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후보들도 주저앉히려고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그러니까 민심을 완전히 배제시켰고 30%를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도 이미 발견돼서 안철수 후보가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조금 전제적으로 좀 당심을 왜곡한 건 전 사실이다. 전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고 사실상 친윤 인사들의 일색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포탕이라고 하기보다는 찌개로 따지면 매운탕 내지는 마라탕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쪽 그 좀 마라탕 한번 한 국물 먹으면 기침 나오지 않습니까? 캑캑캑캑 할 정도로 기침이 나와요.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포탕은 국물이 맑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마라탕 정도 가면은 이 취향이 호불호가 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룰 왜곡도 있었고 당심이 왜곡이 돼서 저는 표면된 것도 일부 있지만 널리 양해해서 이미 뽑혔기 때문에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첫 인사가 사실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첫 일성이 사무총장 이철규 국민공감 간사 출신이죠.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 뭐 인사들 다 보세요. 배현진, 박성민, 유상범, 뭐 박수영 그냥 다 그분들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같이 갔을 때는 이게 순기능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 국민 민심과 괴리될 때는 이분들은 쓴소리를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덕담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잘해주시길 바라고 첫 인사를 봤을 때는 매우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일단 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투표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고 그밖에 이제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사무총장, 전략부총장부터 해서 뭐 조직부총장 이렇게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인선의 평가는 형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분석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졸렌이 있고 자인이 있고. 그러니까 졸렌이라는 건 당위성이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만 본다면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다양하게 이른바 젊은 청년 세대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계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발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은규 변호사도 발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바람이죠. 그러니까 연포탕을 바라지만 사실 연포탕이 아니야. 연포찜이야. 연포찜이에요. 그러니까 연포탕은 연대 포용 탕평이지만 실제 우리가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겼어. 전당대회 이겼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그건 아닌 거지. 왜? 또 치열하게 이준석 전 대표도 엄청난 공격을 가했잖아요. 간신배라고 그랬고 그렇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뒤섞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연포찜이다.
발언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연포탕을 이야기할지 말아도 이 실제 내용은 연대 포기 찜하는 연대 포기 찜 연포찜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상황인데 찜으로 갔네. 찜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의 자인 현실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총선까지 계속 이른바 윤심대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총선 결과를 놓고서 그때 또 재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맑은 소고기 묵국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먹을 때 막 불편해, 막 기침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연포탕에서 저는 매운탕, 조금 더 매운 지금 마라탕으로 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당이라는 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겼으면은 그분들이 좀 비전가치 갖고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너무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저는 이 정당의 다원성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민심의 창구로서 당이 더 열리고 개방되고 열려야 우리가 중도 앞으로 가서 이기는 건데 지금 선거 전체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전략으로 가기는 지금 어려운 라인업 아니냐, 냉정하게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짧게만 더 붙이면은 결국 총선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유권자들의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쪽이 잘했느냐는 보다는 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를 유권자들이 내릴 거냐, 특히 이제 중도층이.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총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좀 섣부를 수는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결국 지난 체포 동의안 나와서 설명하면서 상당히 조명을 받았어요. 네.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출국을 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서 이걸 빨간색. 이제 빨간 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상당히 이게 또 빨간색이 국민의힘 상징이잖아요. 총선을 암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한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게 왜 출국을 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서를 들고 나갔을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슈퍼챗부터 읽겠습니다. 슈퍼챗 띄워주십시오. 슈퍼챗이 또 그 내용이에요. 한동훈 장관 네. 자, 네, 사랑합니다. 자, 카노리님,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 외교인사 그만두신 거라 이재명 측근 돌아가신 거 보니 그냥 대선 주자들끼리 성향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권력만 보고 조합 빠르게 간 느낌이라는 게 저만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대버님. 인대버님은 한동훈 버전으로 한번. 한동훈 장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기 아니 많으시네. 그래서 인기 많으시네요. 인기 많으셔. 네. 한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서를 가지고 출국을 한 이유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습니다. 왜 이래? 말씀을 애끼신다. 네. 법무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지금 본인의 아, 직책을 그래요?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살짝. 다른 법무부 장관 불러볼까요? 다른 법무부 장관? 예, 조국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예, 형소법 148조를 읽어보십시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여기 다스베이다로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신 거. 가보겠습니다. 야, 미나 미안하다. 조국 좋아요? 예? 조국 좋냐고. 여기서 밝히기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야, 조국을 얘기 못해? 제가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조국 야.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굴 구합니까? 네? 한동훈 조국. 하나, 둘, 셋. 둘 다 구하지 않습니다. 네네. 자, 역시. 자 네. 그러면 신인 사상 잠깐만 뭐야? 잠깐만 신인규 김재선 배종찬이 받았을 때 누굴 구할 거야? 아, 배종찬 선생님 구해야죠. 잘했어. 잘 구했어. 잘 네네. 구했어. 나경. 자, 안 읽은 게 있어서 타구님, 반갑습니다. 출석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화면이 꽉 차네요. 재섭 장관님, 배 아이고. 소장님, 신 대표님, 상민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만 향해 가자. 야. 상민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논현동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기현이가 내일 온대요. 반가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벌써 우리가 8시가 넘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또 내부 총질이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요 대목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재원 의원이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5.18 전문 수록하는 거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저는 이제 호남 분들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른바 서진 정책을 하고 그 여든이 넘은 나이에
그 우리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아직도 그 저는 생생한데,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도 호남 많이 갔잖아요. 근데 새 지도부가 뜨자마자 이렇게 호남 비하 발언, 뭐 전라도는 10%밖에 안 나온다라니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신인규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거의 입에 불을 뿜을 것 같으니까. 아니 뭐 불까지는 안 뽑습니다. 네. 예, 그냥 근데 이거는 뭐 그래, 한번 너무, 말씀해 주시죠. 너무 명백히 잘못한 발언이고, 근데 이번에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 이렇게 잘못된 발언하고 사과하는 이런 관행도 잘못된 발언 자체를 안 해야지. 네. 하고 사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호남에서 뭐 10%밖에 안 나온다? 아니 이번에 대선 때도 15% 이상 나온 데가 많아요. 호남 그렇죠. 지역 쪽에서도. 아니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 20% 받고 25% 받을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나온다라고 규정해놓고 이런 막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사과한다? 전 국민들의 보시기에 이건 매우 불편한 모습이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적절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또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 그리고 여론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했을 때 뭐 의도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언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또 호남에 대한 이 비하의 그런 인식이 짙어서 그랬을까?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이전에도 상당히 또 구설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장소가 정광훈 목사의 사랑의 예. 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좀 몰아가는 추세였어요. 몰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분위기에 몰린, 좀 분위기에 쏠린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심을 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드리냐? 실제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의 표차를 내면서 0.73이라는 것이 25만 표 정도예요. 네. 24만 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 이슈가 가장 컸는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 호남 출향 인사가 있는 줄 아세요? 30% 그런데 정도 봅니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확인해서 분석을 해드리기 쉽지 않지만 서울의 강남에 상당히 많은 호남 출향 인사들이 살아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투표했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호남을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부산에도 상당히 많은 호남 인구가 있고, 이 5.18은 뭐냐면 5.18에 뭐 간첩이 있다, 뭐 어쨌다, 또는 5.18을 너무 우려 먹는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5.18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이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일제 강점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호남 분들은 5.18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석구석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거는 호남의 여론이 아니야.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충청에도 상당히 많은 호남 인구가 있어요. 그들에까지 타격을 줄 거라면은 이걸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 그 예배 장소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손절을 했었어야 그럼요. 될 법한데. 저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8 관련해서 뭐 명단자 얘기나 이런 거 많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5.18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확고하게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막말 안 나오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그 다음에 5.18 관련돼서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5.18 얘기하면은 그 상처가 있고 아픈 역사 앞에서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만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전 이번에 김재원 최고의 그 말씀 중에 전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이 지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당의 최고위원이 처음 뽑혀가지고 정치하시는 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정치적인 오다를 받고 그런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5.18을 헌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오다 받듯이, 전 이런 모습이 정말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런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말 앞으로 행동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 5.18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상당히 전략적으로든 아니면
또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굉장히 공을 들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정을 묻고 싶어요. 과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일지.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5.18 정신을 당연히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김재원 최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들 지금 간간히 보는데 김재원 최고 말 옳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굳이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하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게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의 말이 너무 옳아서 저희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그냥 나가서 다른 채널 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말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슈퍼챗 말고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명단과 관련된 부분, 뭐 예를 들면 5.18 관련돼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밝혀낼 정치인으로서는 책임이 있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무슨 뭐 북한의 소행이고 이미 논쟁이 다 끝난 내용 가지고 그냥 지역 비하 발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영남권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전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꾸 댓글로 다시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나가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내 쪽으로 좀 오래 네. 화면이 나 쪽으로 좀 오래요. 우리 김재수 위원장이. 아니 그 5.18에 대해서도 YS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해서 이미 다 끝냈잖아요 논쟁 자체를.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서 또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아니 대통령 아니 그거는 5.18은 그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그 회복의 어떤 출발선인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새끼가 있습니까? 그거? 화나셨어. 네. 화났어. 아이씨 이거 대가리 박아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그 마지막 발언을 우리가 8시 벌써 10분이 돼서 이제 방송 예. 끝날 때가 돼가지고 저희 목요일 코너도 당연히 예.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화요일 코너 저희가 목요일보다 조금 더 조회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오늘 슈퍼챗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